제가 반도체 전공을 하고 LG 반도체라는 곳에 입사해가지고 근무를 시스템 IC 위주로 이렇게 쭉 일을 하다가 LG하고 현대전자가 합병이 됐어요. 2000년도에 1999년도에 합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이닉스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또 메모리를 했어요. 그래서 내가 회사를 30년 동안 다니고 거의 한 15년 시스템 한 15년 메모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회사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싱가포르 법인장으로 마케팅 이런 것들 영업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자회사로 옮겨가지고 한 2년간 뭐 이것저것 또 일을 했어요. 경영, 교육, IT, 그 다음에 SMC, 제품 관리 이런 거 등등을 좀 했고 그러다가 이제 32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그리고 제가 그 대구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장으로 일을 했어요. 그 기관에서 내가 한 7년간 단장으로 일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대학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김경기 단장이 저랑 개인적으로 좀 알고 그래서 이쪽에 와서 같이 일을 할 사람을 좀 찾길래 내가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학생들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학생들 진로 상담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는 이제 제가 메모리 소재 강의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보면 뭐가 가장 그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우선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챗GPT로 지금 대별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뜨고 있죠. 근데 여기에는 그런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려면 반도체가 없으면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각광받는 시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가 되게 이제 메모리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팹리스는 메모리 업체가 아닌데도 다 대다수지만 큰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. 거기를 중심으로 보면 HBM이라고 최근에 하이밴드 리스를 갖는 메모리 D램을 여러 적층을 해가지고 밴드위스를 키움으로써 그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 메모리의 그 속도와 용량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지금 HBM이 굉장히 뜨면서 우리나라 다시 반도체 수출길도 많이 열리고 수익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로보틱스 거기도 AI가 탑재가 돼요.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은 아주 단순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생성형 로봇이 나와가지고 그럼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로봇이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시장이 또 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가 이제 또 커집니다. 왜냐하면 자동차 분야가 지금 가려고 하는 최대 목표는 뭐냐면 자율주행,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인공지능이 운전하도록 해주는 건데 그 분야가 이제 또 각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또 하려고 그러면 많이 있지만 일단 시장 부분에서 인공지능 분야, 로보틱스 분야, 로보틱스 분야,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이렇게 세 개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. 전력 반도체는 우리가 보면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. 어떤 기능에서도 전기 없이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거 진짜 파워를
무지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. 그래서 수천 수백 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은 그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,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이 모바일 폰 자체도 굉장히 그 파워가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배터리 한번 차지하고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짧아지고,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홈이 나왔는데 폰이. 근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너무 이 전력 소모가 빠르다고 듣고 있어요. 그래서 전력 소모가 빠르면 빨리 차지를 해야 되니까. 뭐 이거 간단한 예 두 개를 들었는데, 사실은 우리가 모든 그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데 다 파워하고 관계가 있어요. 그래서 PMIC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. 꼭 필요한데 이건 단 아날로그로 만들어지기가, 대부분이 아날로그 회로가 한 80%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까다로운 제품이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공부를 하고 싶은, 저는 학부 학생들한테는 PMIC를 하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그러나 아날로그에 자신이 있고 그런 분들이 대학원을 가서 더 깊게 연구하고 또 박사가 돼서 더 연구를 하고 해서 PMIC 시장이나 그런 회사로 가기를 추천합니다. 학부 학생이 다이렉트로 갈 경우는 디지털 쪽으로 좀 가면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고 또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, 여러분들 ASML이라고 딱 하면 떠오르죠.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ASML이라는 회사는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비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가,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, 작게 만드는 거에 키포인트가 포토리소그래피다. 그래서 역시 포토리소그래피가 가장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미래도 중요할 것이다. 그러나 이제 지금 조금 헤게모니가 바뀔 수도 있는 게 뭐냐면, 지금까지는 전부 반도체를 2D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실리콘 위에 그냥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패키징해서 썼지만, 이제 앞으로는 그 무어의 법칙이 깨지고 디자인을 다 작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적층으로 쌓아야 돼. 자꾸 이렇게 쌓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중요도가 조금 굉장히 쌓으면 이걸 뚫어가지고 뚫는 기술을 TSV도 중요해지고, 그 다음에 또 3D로 이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에칭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, 또 에칭 해주면은 거기다 디포지션을 해줘야 되는데, 그러면 또 CVD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왜냐, 옛날에 평면에다가 CVD하고 평면을 한번 깎고 말았는데 지금 엣지는 쫙 깊이 파야 돼요. 여러분 혹시 에스펙트 레이쇼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10층짜리 건물이 높아요? 아니면 101층이 높아요? 좀 우스운 질문인데 당연히 101층이 높겠죠?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밑변의 요 길이하고 높이하고의 비율, 그 비율을 가지고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그러는데,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엣치가 하기가 힘들어져요. 깊숙하게 엣치한다. 그래서 엣치 기술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, 그렇게 깊어진 곳에 CVD를 해야 되니 또 CVD 기술이 중요해지고, 그래서 절대적으로 포토 공정이 많이 중요하겠지만 엣치 CVD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참 잘 지적한 질문이에요.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웹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 얘기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웹 안에서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웹 바깥으로 나가서, 그 다음에 아까도
말씀하셨듯이 3D를 이렇게 적층을 하는 그 적층 기술 자체가 웨이파를 적층하는 것도 있지만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적층을 하는 기술도 있단 말입니다. 그럴 때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칩넷 기술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3D 제품들을 만들고 또 칩넷 제품들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줬는데 과거의 패키지 기술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패키지 쪽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2학년 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우선 뭐니 해도 성실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함에 그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성적입니다. 사실은 어느 회사고 일단은 성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첫 번째 스펙은 당연히 성적이다. 그런데 성적을 내가 잘 못 냈다. 이럴 경우는 이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교과 과목이에요. 방학 동안에 진행하는 비교과 과목을 모두 다 들어주면 제가 추천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덱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들을 기회만 있으면 교육을 들어주라 그런 말씀을 우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 같은 데는 나갈 수 자기가 적절한 아이템이 있어서 나갈 수 있으면 꼭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상을 해주는 거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교수님이나 또 학과목 수학 시간에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할 때 그걸 그냥 뭐 하나의 그 공부의 일부한으로 생각하고 그냥 적당하게 때우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하나를 딱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여기서 내가 배운 점이 뭔가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? 아까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했지만 스펙의 첫 번째 성적인데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누구보다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으면 이 굉장한 스펙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지금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간과하지 말아라.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거 하는데 실험 같은 것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간단한 실험 말고 예를 들어 조금 복잡한 실험 같은 거는 반드시 그 결과물을 다 챙겨둬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두라 이겁니다. 지금 교육받고 비교과 과목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메모를 해두라. 메모를 해두는 방식은 개요,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또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나 교훈 이런 것들을 딱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자료가 되고 포트폴리오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또 이 좋은 스펙에 해당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일단 반도체에서는 전자 관계되면 무조건 다 반도체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는데 이게 반도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? 거기에 전자 회로를 썼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그 알고리즘을 짜서 뭐 이렇게 코딩을 했거나 이런 노력을 했다면 그건 다 반도체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무슨 그 지원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
또 특별히 맞는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주로 뽑아내 가지고 포트폴리오 작성하면 될 것이고, 제너럴하면은 뭐 또 이렇게 요 제너럴한 걸 뽑아내면 되고, 이렇게 포트폴리오 쓸 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, 쓸 게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있는 거 다 써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,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애트리는 좀 뭐 전자에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RTL 과정이 있고 또 뭐 레이아웃 과정이 그 과정을 이제 나눠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설계 과정을 갖다가 그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,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, 애트리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세 가지 과정이 다 있어요. 프론트엔드는 그 하이 레벨에서 디스크립션 하는 하이 레벨 랭귀지, HDL 같은 거 이런 걸 써서 우리가 이제 막 내가 필요한 걸 쓰는 거야. 시각장애인용 칩을 만든다 그러면 뭐 제어하는 무슨 파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 적고, 그 다음에 뭐가 또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이거를 어떤 결과에 맞게 해달라, 어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거기다 다 적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회로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럼 그 회로로 나온 게 진짜 제대로 된 회로인지 그걸 검증하는 과정,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검증이 다 되고 나면 FPGA까지도 검증할 수가 있고,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다시 이제 레이아웃을 하는데 PNR이라고 그러죠. 그 이렇게 땅을 정해요. 요쪽에는 뭐 메모리가 들어가고 요쪽에는 컨트롤러가 들어가고, 땅을 정한 다음에 이제 이걸 요쪽으로 메모리 쪽은 회로는 이쪽으로 모으고 뭐 다 모으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,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한 다음에 타이밍도 맞는지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타이밍 맞으면 요걸 이제 레이아웃을 해요. 전체 레이아웃을. 그렇게 해서 매스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런 작업들을 다 나눠가지고 배우는 거예요. 앞쪽 부분, 또 중간 부분, 또 마지막 부분. 그렇게 배우는 게 애트리가 배우는 거고, 이제 KSA는 지금 보면은 장비 분야가 있어요.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분야. 거기에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제어하는 것,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. 그 장비를 설계할 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CVD 장비를 설계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플라즈마를 어떻게 만드는 그 회로를 설계를 하고 더 좋은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또 이렇게 잘 하는 기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, 전자적으로 이게 또 제어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, 이래서 KSA는 이렇게 장비 쪽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하고 있어요.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같이 교육을 하면서 했는데, 파운드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, 그거는 뭐냐면 PI하고 PD로 나눠서 하는데, PI는 뭐냐면 이제 일단은 파운드리 회사는 제품을 다른 회사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와. 그 설계를 다 한 놈을 내가 이 파운드리 회사에 딱 맞는 공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랬을 때 이쪽에 온 놈의 그 설계하고 이런 것들 돼 있는 것들이 잘 맞게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점검하고, 그 다음에 PNR도 잘 돼 있는지 보고,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우리 공정의 조건에 뭐 PDK를 만족하는지 H스파이스를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보고,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 주소 테이프를 아웃하는
이런 게 이제 파운드리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. 그러니까 KSA하고 애츄리는 설계 과정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데, 예. 그 뭐 거의 뭐 설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. 저는 딱 한마디, 일찍 준비해라. 그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제발 이제 선배님들은 3학년, 4학년 선배들은 1, 2학 학생들한테 만약 어떤 컨설팅을 해주거나 뭐 어떻게 자문을 해주거나 뭐 조언을 해줄 기회가 있다면 빨리 자기가 갈 분야를 하루속히 빨리 결정해라. 제가 어떨 때 굉장히 답답한 경우는 4학년 1학기인데도 아직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근데 뭐 할 거니 하고 내가 물어보면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,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지금은 그래서는 좀 곤란하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많은 고민이 꼭 좋은 결론을 도출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을 1학년 때, 2학년 때 고민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끝내고 3학년, 4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할 때다.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루속히 빨리 결정을 해라. 지금 반도체에도 설계할 건지 공정할 건지, 그 다음 패키지나 뭐 이런 후공정을 할 건지, 테스트나 아니면 장비를 할 건지, 또 설계에서도 아날로그 설계를 할 건지 디지털 설계를, 또 설계에서도 프론트엔드 설계를 할 건지 백엔드 설계를 할 건지,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. 학생들 만나면 너 뭐 하고 싶냐? 내가 이게 첫 질문이에요. 근데 그걸 난 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한 10%에서 20% 정도밖에 안 돼요. 대부분 학생들이 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저 그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고, 좀 더 일찍 결정해가지고 거길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찾아 들어가고, 나한테 와서 또 상담도 하고 취업센터 가서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길을 찾기가 쉽다. 그리고 반드시 길은 있다.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자기 진로를 설정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조언하고 싶습니다.